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가장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꿈꾸지만 막상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쉽게 친절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는 우리가 친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많은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관계는 표면적이고 짧은 순간에 그치지만 친밀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서로의 모든 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갈등과 마찰의 가능성도 커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예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감정을 조절하지만 친밀한 사람에게는 감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분노, 서운함, 실망 등의 감정도 거침없이 드러내게 되고 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일수록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서로의 단점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장점에 이끌려 관계를 맺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 점점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생기면서 실망이 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와 같은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친밀함의 역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사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고 배려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는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강한 감정적 유대를 느끼기 때문이며 그만큼 상대방에게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대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이 반응해 주기를 바라지만 각자의 성향과 사고방식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소홀히 여긴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 친구의 생활 패턴이나 성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내 기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직접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나누며 조율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대치를 조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대방이 가진 장점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단점이 먼저 보이기 쉽고 실망감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고마운 점을 떠올리면서 관계를 바라보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만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배려와 애정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대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높거나 일방적이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관계를 보다 평온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대치를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실망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솔직한 감정 표현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날카롭거나 공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전할 때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넌 왜 그렇게 무뚝뚝해? 대신 나는 네가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감정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난 상태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 감정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을 느낀 것이라면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목소리 톤과 몸짓 언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더 열린 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비꼬는 어조가 섞이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지를 고려하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를 네가 무심하게 들은 것 같아서 속상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 상대방이 오해 없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한편, 감정을 표현할 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너는 항상 이기적이야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네가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감정 표현을 할 때는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지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감정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듣고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가지면 관계는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구나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며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이지 않게 전달하며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은 무조건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심리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좁혀질수록 친밀함이 깊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가깝거나 얽매이는 관계는 피로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자연스럽게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만큼 실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과 선택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사소한 갈등도 쉽게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감정적으로 소원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은 상대방의 성향과 관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의 거리감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길 원하는지, 나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간섭이 심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가 편안한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는 다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도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가지지만 이는 종종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격과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그것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상대를 평가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성장 과정과 배경을 고려하며 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단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단점은 상대방의 일부이며 그 사람이 가진 전체적인 특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단점만을 확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며 전체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피곤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철저하고 꼼꼼한 면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는 대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단점에는 예민하지만 자신의 단점에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며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서로의 단점을 포용하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그 결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선 행동과 태도를 포함합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직접적인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에 더욱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해준 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때 단순히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를 전하는 것 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감사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순간에만 감사를 표현하지만 오히려 사소한 순간에서의 감사 표현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매일 아침 차를 준비해 준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항상 아침을 챙겨줘서 고마워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한 의례적인 말보다는 상대방이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며 감사를 전하면 상대방은 더욱 기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은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어떤 관계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방이 이전에 보여준 배려와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서운한 말을 했을 때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줬다는 걸 알고 있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작은 일에도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태도와 감정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작은 감사의 표현을 실천하며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6번째,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갈등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감정을 쌓아두면 결국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무조건 피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반응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갈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부분에서 서운함을 느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갈등을 논의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비난이나 공격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나를 주어로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네가 내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비난이 아닌 해결책을 중심으로 한 대화를 나누면 갈등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집중하느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적극적 경청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말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서운했다는 거지라고 되묻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대화를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할 때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면 대화가 더 이상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고 감정이 격해질 경우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감정을 정리한 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깊게 호흡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해결한 후에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한 후 네가 내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원활한 해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갈등 해결 후에는 서로가 배운 점을 공유하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도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갈등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결할 경우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7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감정이 너무 강렬할 때 특히 두드러지며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와 다른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와의 약속을 취소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실망하고 서운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친구가 겪고 있는 다른 문제나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함께 느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실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을 인정하고 되돌려 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탐색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갑자기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이 단순히 나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기르면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라지만 사람마다 사고방식과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단순히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다 보니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우선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다 보면 결국 관계에서 지쳐버리거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숨기거나 참고 넘어가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나는 네가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이 상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상대방에게 투자하면 자아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취미를 즐기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등 자신을 위한 활동을 통해 내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탁을 해오거나 감정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네가 힘들어하는 걸 이해하지만 나도 지금 쉬어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님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관계를 지속할 때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국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나 소설 속에서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지만 현실 속 인간관계는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항상 좋은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과 실망도 관계의 일부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가치관,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주길 바라지만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완전한 부분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갈등이 곧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등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단정 짓거나 관계 자체가 틀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망도 관계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실망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면 한 번쯤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며 상대방 역시 나에게 실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변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나의 기대와 시각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단점과 갈등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친밀함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10번째,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머는 단순히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감정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농담과 긍정적인 태도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 속 긴장감을 줄여줍니다. 지나치게 진지하게 접근하기보다 가끔은 유머를 활용하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머는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감정을 공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과 유머를 나누면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팀워크가 향상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면 서로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적절한 유머를 활용하면 감정적인 충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머 감각을 기르는 것은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머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즐겁고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나치게 무겁거나 진지한 분위기보다는 적절한 농담을 통해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면 관계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농담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며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유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영향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더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머를 곁들여 상황을 가볍게 만들면 상대방도 부담을 덜 느끼고 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는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유머는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태도는 갈등을 최소화하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적절한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지나치게 진지하게 접근하기보다 가끔은 유머를 활용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 관계가 더욱 원활하고 행복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농담과 긍정적인 태도를 실천하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간관계는 쉽지 않지만 친밀함의 역사를 이해하고 조금씩 노력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표현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